예, 애플은 뭐 휴대폰 그리고 여러 서비스에 있어서 사실 최고의 기업인데요. 애플이 이제 애플카 얘기 잠잠해지다가 또 나오다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이 또 들썩거립니다.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 자화전자가 그 앞에 서 있고요. 뭐 LG노텍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애플 이야기, 자화전자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치범 리서치 김민후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김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희 코너에 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자, 애플카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애플카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좀 국내 업체들이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애플카 하면은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인 전기차를 만들 것 같으면 이 정도 기대를 안 할 것 같은데 애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그렇다고 하면은 전기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적어도 테슬라 비슷한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테슬라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서 공간을 이동을 하다 보면은 안에 있는 탑승자들이 이제 따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애플의 아이카 역시도 이 아이폰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는 충전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주행 기간, 주행 거리 뭐 이 정도들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기업으로 좀 연계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아이폰의 카메라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배터리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서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LG 그룹주들이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특허 비용으로 좀 추산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LG 전자가 4G라든가 5G 그다음에 6G 통신 기술 특허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허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시대를 열었는데요. 애플이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뭐 전기차를 할 거고요.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보다도 이제 IT적인 그런 차를 만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율주행, 또 LG그룹 관련주 이런 기업이 주목되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부품주로서 주목받고 있는 지난주에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했었던 자화전자 얘기를 할 텐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자화전자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화전자는 이제 그 다양한 정밀 전자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메라,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자동 초점 장치, AFA랑 손떨림 방지 장치, OIS 분야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히터, 회로 보호용 부품 매출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요. 이 OIS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되는 광학 부품인데, 과거에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만 있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보급형 모델까지 확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화전자는 그동안 삼성전자에 이제 OIS를 공급해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매출 증가로 OIS 역시 매출 또한 증가해서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주로 이제 스마트폰의 부품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전장 쪽으로의 진출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얘기했지만 새로운 공장을 걷는데 이게 애플향일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김 대표님, 그러면 자화전자는 기존의 애플의 소위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입니까? 주요 협력사들하고의, 국내 협력사들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신규로 이번에 이제 공급망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와 굉장히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변리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갤럭시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부터 그다음에 보급형 모델인 A 시리즈까지 폴디드 줌이라던가 OIS 그다음에 AF 액추에이터 등을 이제 공급을 해줬었고, 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협력사로서 좀 부각이 됐었었는데, 작년 6월 달쯤에 이제 그 자화전자의 애플 관련해서 실사팀이 좀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애플 쪽으로 이제 공급망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삼성 공급망에서 좀 나가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었었는데,
일단 갤럭시 S22까지는 OIS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납품을 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라든가 그다음에 이 GMP 모델의 이 PTC 히터도 역시도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이오닉 6가 출시가 되고 좀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협력 관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화전자. 그러면 변리사님 지금 자화전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 휴대폰 쪽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주요 핵심 기술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무래도 제일 주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출의 주된 부분을 네. 차지하는 이 손떨림 방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OIS라고 말씀하신. 예, 손떨림 이제 보정 기술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광학식으로 하는 것이 OIS고, 디지털 손떨림 보정하는 게 DIS, 전자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EI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IS는 이제 자이로스코프로부터 떨림 양을 입력받아서 흔들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렌즈, 센서를 이동시켜서 영상의 열화를 보정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의 직선 운동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4축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술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DIS와 ES는 이제 촬영된 영상을 후처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DIS는 영상 프레임 간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세싱을 해서 선명도를 증가시키고요. EIS는 움직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움직임 양을 추출하고 영상 처리해서 선명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EIS나 DIS가 하드웨어 비용 자체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센서 화소나 컴퓨팅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 자화전자의 OIS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갤럭시에 납품되는 제품인데 이제 곧 아이폰에 적용될 것으로 이제 저희가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전용 부품 공장을 뭐 구미에 짓는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고배율 준 기능의 강화로 자화전자의 앵커드 타입 OIS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카 관련해서도 이제 애플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했는데 자동차 히터를 납품하나 뭐 사실 자동차 히터 쪽도 매출 좀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애플 쪽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센서 분야의 DCU 개발을 국내 부품 기업에 의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DCU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제어 시스템인데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융합해서 주행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국내 부품에 의뢰했던 센서 분야 DCU는 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를 통합 감지하는 컨트롤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화전자가 이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면 주가가 급등했었고 이것이 이제 애플 향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910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데요. 자기 자본의 63.9%, 지난해 매출의 54.9%니까 상당한 규모인데요. 김민우 대표님. 물론 이제 애플하고 한다 이렇게는 서로 애플은 철저하게 그런 걸 공개 안 하니까 그쵸. 애플하고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투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네. 일단은 1,900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투자한다는 것도 이제 놀랍기는 한데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은 워낙 이제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들 이제 아름아름으로 추정을 하는데 일단 애플 향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900억이라는 규모의 큰 규모니까 자기 자본 대비 한 64% 정도가 되는 큰 규모를 투자함에 있어서 일단은 자화전자가 애플과의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을 통해서 이 정도 금액이라던가 수치를 선정을 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때부터 매출과 연결되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일단은 요번에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 AF 액추에이터가 아니라 폴디드 카메라 중 용 모듈이라는 이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제품 대비해서 단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 공장을 지어서 이쪽의 제품을 그 LG 이노텍을 통해서 애플로 가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시장에서는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단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언제쯤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도 궁금한데요. 김민우 대표님 실적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실적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네. 지난 2021년 매출이 약 3,48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63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분기별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 4분기에 매출액 한 981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88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약 6.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전에 이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네. 일반적인 이 스마트폰 부품사들처럼 3분기에는 좀 성수기를 보이고 그다음에 2분기하고 4분기에는 약간 비수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의 Z 시리즈 Z 플립이라던가 그다음에 폴더가 이제 새로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갤럭시 S22가 조기 출시를 했던 영향으로 인해서 4분기에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완공되는 공장에서 나오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23년도에 이제 공장 완료가 이제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잡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와 판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변리사님, 네. 특허 현황도 체크를 해야죠. 자화전자. 네, 자화전자는 2005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고요. 네.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년도, 18년도에 다소 주춤하긴 했는데 20년도에 또 31건을 출원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뭐 20, 30건 정도 매년 출원을 하고 있네요. 대부분이 이제 카메라 액추에이터에 대한 특허였고요. OIS에 관련 특허도 16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검색된 건은 276건인데 그중에서 166건으로 58%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은 이제 단일한 코의 여제에 의한 뭐 전기자 이 관련돼서 이제 그 카메라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가 말씀드렸다시피 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특허가 있었습니다. 이 손떨림 방지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국가별 출원 동향을 보면은 일본이 41%로 제일 많았고 중국, 한국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원 동향은 이제 일본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카메라 분야에서는 일본이 조금 다소 앞서나가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주요 출원인은 이제 LG이노텍, 뭐 미국의 캐논 순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애플이한 기대감. 당연히 뭐 LG그룹주가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이 큰데 뭐 LG이노텍이나 LG전자보다도 자화전자 이런 종목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호재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실적은 체크해 주셨고요. 수급이나 주가 판단. 다만 이제 새로운 공장은 짓고 그게 이제 매출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는 지금 급등한 상황인데 예, 주가 판단 좀 해주세요. 수급하고요. 네, 일단 수급 현황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13일 날 이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13일부터의 수급 현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이제 전일까지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은 일단 기관이 4일 연속으로 이제 순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약 120억 가량을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마찬가지로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금액이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좀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관 쪽 수급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요번 이제 신규 시설 투자와 함께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된 게 이 BH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애플의 신규로 공급망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그 당시 발표 당시부터 한 10배 정도 올랐다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회자가 네. 돼서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약간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배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고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 아이폰과 관련돼서 이 주가를 이제 추측을 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이 애플카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DCU 부분이 어떻게 이제 납품이 될지 또 애플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공식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만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관련된 뉴스를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애플카 공급망 쪽에 좀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신다고 하시면은 주가 대응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감도 사실 애플카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었는데 지금 얘기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물량들 OIS나 이런 쪽에 LG노텍 건지 아니면 새로 정말 애플카와 관련된 핵심 그 칩이나 이걸 생산하는 건지 그 부분이 확인은 안 된 거여서 그 발전 단계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애플카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어서 주목은 할 필요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자화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치봄 리서치 김민우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